네, 저런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던 만큼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 이목이 쏠립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좀 한 분씩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대남 총재 김영철의 이제 첫 방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네, 마음이 무겁고 우선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라는 직책을 놓고 볼 때는 남북 관계의 어떤 실마리를 풀고 예. 또 김여정과 김영남 이 방남 이후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는 역시 통전부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북한으로 봐서는 핵심적인 직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김영철이라는 이 통전부장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사실은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예. 그 부정적인 인식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조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임진각에서부터 저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반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김영철이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오늘 요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동의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착잡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최대 목표가 그 남북 관계 이제 발전과 또 더군다나 이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입니다. 그죠? 이 큰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 측하고 대화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누구와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대남 정책 라인들이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제 김영철이라는 인물은 논란의 핵심 인물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쉽게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천안함 사건의 이제 핵심 주역이라는 그런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함께 이제 고민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얽매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그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과거 북한이 저지른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과거의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또 잘못을 지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어떻든 이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록 논란의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 남쪽을 방문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고, 예.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또 비핵화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제 진전될 수 있는, 그래야 북한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지금 북한 대표단이 9시 49분에 군사 분계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뭐 남북 출입 사무소를 지나 곧 파주 통일대교로 건널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이 통일대교 남단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남 저지를 위해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 김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저지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일단 김영철 네. 부위원장 지금은 통일전선 부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 통전부가 이 남북 관계에서 이 우리 쪽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통일전선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 한국에 대한 그다음에 국제적인 북한에게는 혁명 역량이죠. 예.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의도대로 어떤 전략 전술을 어떻게 구사해 가는가를 나름대로 구상하고 기획하는 부서인 것도 맞지만 대화 파트너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영철 위원장이 이 통일전선 부장을 받기 전에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국방위원회 직속에 국방위원회 직속에 정찰총국 총국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정찰총국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에 굉장히 이제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도 지금 과정 자체가 썩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에요. 예. 결과적으로 대화나 협상이라는 건 꼭 좋은 사람하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평화나 아니면은 이 남북한 간의 화해 협력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껄끄러운 인물하고도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이번에 차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만큼 지금 어렵게 성사되고 지금 오는 것인 만큼 이번에는 북한이 좀 비핵화라든가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한 보다 진전된 입장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통일대교에 여러분들이 나가 계신데 예. 저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일단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물론 저기서 물리적 충돌이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저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김영철 방안에 대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걸 수용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정부 부처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은 가장 큰 주무부처가 있어요. 근데 그 주무부처가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시민사회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어차피 지금 남북 대화를 위해서 지금 오는 인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저지를 하겠다든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시각 통일대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태운 버스를 6탄 저지할 계획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 아마 북한도 뭐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을 텐데 굳이 이 인물을 보내게 된 이유를 좀 분석하자면 어떨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여정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고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해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새로운 남북관계 장을 열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라라는 지시가 되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얘기는 이제 바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철 통전부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통전부가 이제 모종의 나름대로 구체적인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다시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영철까지도 오게 되었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우리 임 교수님께서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이 천안함이라든지 또는 소니 픽처스라든지 또는 연평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 인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책임을 얘기했다거나 책임자 처벌을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뭐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도발이고 도발 형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영철이의 이번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이 무겁다는 것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나간다는 그런 차원에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이제 김영철이가 온다는 것은 그런 문제와 함께 정말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열려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병행 내지는 선행되면서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그 남북 관계의 힘도 모으고 이게 참 합의된 상태에서 발전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김영철이의 방남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다만 이 남남 갈등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오면 된다 안 된다의 그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면은요 해결이 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게 북한과 대치는 해나가지만 대화도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면 안 된다. 현재 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앞두고 그동안 그 김여정도 오고 김영남도 왔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특정 인물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라는 자세보다는 이왕 온 김에 이제는 이런 걸 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벌써 한 사흘째 이 김영철 방안을 놓고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이건 좀 접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김영철 그 일행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구상하는 남북 관계, 그 화해 협력 관계, 그 다음에 비핵화의 구상은 과연 어떤 게 최적 방안이고, 그리고 북한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 대표단이 입경 절차를 마치고 곧 육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부위원장이 함께 오는 인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북핵 6자 회담에도 참여했던 외무성 인사도 포함이 됐고 또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동행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방남에서 그래서 이제 핵 문제와 또 북미 관계를 풀겠다 이런 포석으로 봐도 될까요? 이제 그 김영남이 왜 북한에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냈을까 그 부분하고 이제 방금 주신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개회식 때 그 김여정 특사와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메신저 역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깊이 있는 대화나 협상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어떤 1단계 조치로서 최고 지도자의 이제 의중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번에 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낸 것은 정말 이제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남북관계 개선, 특히 북한이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개선돼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여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북미 관계를 자기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김영철 단장을 보내면서 분명히 우리 쪽에서 북미 대화 부분을 언급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대표단의 대미 담당 또 육자회담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핵 문제라든지 또는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어느 정도 경험과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갈 겁니다. 자, 입경 절차를 마치고 곧 육로로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농성하는 인원들이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지금 현재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대표단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천안함 폭침주범 이제 방안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화면에 보이고 있고요. 네, 천안함 유족도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화면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서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두 차례 남북 회담에서 거기서 좀 얘기를 풀어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서훈 그 국정원장뿐만 아니고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도 예. 남북 대화는 뭐 이 정상회담 수행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회담을 여러 차례 해왔고 아주 그 경험이 많은 그런 베테랑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온다면은 그것도 이번에 김명철이가 오는 것이 뭐 하루 오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공식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가한다고 그랬지만은 내일 하루 종일 있거든요. 모레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렇다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성훈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과 함께 나름대로 어쨌든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김영남 왔을 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제 역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핵심을 조금 찌를 수 있는 그런 대화는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이런 그 우리의 우려 또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금 남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김명철이가 왔다면은 저런 우리의 어떤 남쪽의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도 아마 나름대로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비핵화 내지는 남북관계 변화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 속의 기대는 조금 갖기는 사실 합니다. 예. 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또 미국 측에서는 이방카 네네. 보좌관 쪽에서는 이제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 국정원과 또 북한 네네. 통일전선부 또 미국 CIA를 이끄는 정보당국 수장 간의 이 삼각 채널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 그 뭐 우리 국정원하고 그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지를 해왔고요. 예. 그 이 북한의 통일 전선부가 이제 두 가지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대화 상대로서 그 남북한 간의 대화나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질 때 카운터파크로도 활동을 하고요. 예. 일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에 의해서 대남 아니면 대외 각종 공작적인 차원의 정보 수집이라 이런 활동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이 통일전선부의 두 얼굴 때문에 우리 쪽에는 또 서훈 국정원장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원 통일전선부, 그다음에 국정원 CIA의 이런 연계관 두 개의 연계관계가 우리 국정원을 통해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이 되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지금 그 이 남북 그다음에 미국 간의 삼각 협력이라고 삼각 채널이라고 얘기하기 이건 좀 너무 나간 분석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한 관계의 특성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런 대화라든가 아니면 정책 협력도 중재를 하지만 미국의 CIA는요. 원래 이런 협상하자라고 만들어진 부서가 아니에요. 대북 관련해서는. 그리고 성향도 보면 북한의 권력 엘리트 중에서도 지금 이런 논란이 그 일 만큼
굉장히 강경 인사라고 얘기되는 게 김영철이란 말이에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가장 북한 핵 문제에서 강경 인사라고 비추어지는 게 지금 폼페이오 미 중앙정부 국장이에요. 예. 뭐 완전히 성향이 틀리다 그래도 협상 못하는 법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삼각적인 통로가 이루어지도록 매개하고 있는 거지. 이걸 마치 서로 수평적인 남북미 삼각 고위 채널이라고 보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 남북 출입국 사무소의 모습인데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동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남북 출입 사무소의 모습입니다. 네, 현재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른 아침이라 좀 굳은 표정인 것 같은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조금 전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 출발했던 당시의 모습을 현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남북 출입사무소를 출발하는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조만간 이제 파주 통일대교를 건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제 장면은 조금 전에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북한 측 대표단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입경 절차를 마치고 곧 육로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과 마주치게 될 텐데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이걸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조기 성사 거론 가능성 또는 이산가족 상봉의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뭐 여건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해서 좀 온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뭐 오늘 아침까지 제가 북한 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뭐 심지어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뭐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랑 같다. 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구걸하듯이 대화를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올 가능성은 지금 현 단계 봐서는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는 좀 획기적으로 한번 진전시켜 보겠다는 구상은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이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죠. 가장 인도적인 행사고 예. 또 이제 가장 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국제사회 제재와 또 약간 좀 무관할 수가 있고 그 인도적 교류와 관련해서 국제사회 제재 그 어떤 칼날을 들이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평창 올림픽에 이제 참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보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 이제 남북관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공식적인 어떤 발표라든지 그런 언사와 달리 뭔가 준비를 해왔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꼭 열겠다. 그리고 지난 그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도 청와대를 방문하고 또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했던 메시지가 조기에 빠른 시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분명한 거죠. 북미 대화가 병행되어야 된다. 북미 대화가 병행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게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오는 김영철 단장 일행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떻든 청와대를 예방하고 또 우리 쪽에 이제 핵심 정책 실무자들 만나서 북미 대화를 했을 경우 자기들이 나갔을 경우 자기들이 필요한 또 조건과 환경이 있을 겁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비핵화 의제를 한번 다뤄보겠다. 이런 문제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우리 쪽에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제안들을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정치 결정자한테 의견을 나눠봤을 때 이 정도면 좀 안심하고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걸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보따리에 들고 온 거는 분명하고 우리 아까 장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한 것은 이전보다 다른 진전된 협상안을 갖고 올 거다는 기대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분명히 2박 3일 이 기간 안에 이 의회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의원님 얘기를 잠시 끊고 이제 화면을 네. 촬영하느라고 그 얘기 마저 듣고요. 일단 예상 의제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김영철 일행이 27일까지 서울에 머물고요. 네. 그 이미 발표됐지만 27일 날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그 1월 9일 날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을 때 당시에 공동 발표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당장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제 협력 관계 이 대화를 진행을 하지만 나중에 한반도 긴장 완화하고 평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관계들, 그다음에 북한이 먼저 얘기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북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 예정표, 조건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남북한 간의 이제 교류 협력 관련 사안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측에 저는 이거 좀 희망 섞인 관측입니다만은 우리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그 이산가족 조기 상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이 북한 측에서 카드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핵화 문제는 저도 공개적으로 이걸 북한이 내가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로 조만간 그 조기 얘기하긴 힘들어요.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 복귀 조건이라는 건 분명히 들고 와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해석이 될 때 우리가 이걸 미국의 조건하고 북한의 조건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가장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이번에 외무성 이 대표단까지 이거는 저도 이제 일부는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외무성 대표단이 끼어온다면 모자는 공식적인 이제 직함 외무성을 안 가지고 오고 조평통 수석으로도 올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북한도 이 미북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표일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지금 끼어 있었어요. 문제는 이제 북한의 이제 미북 대화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지금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밖에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 그렇게 대화 구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동력을 이제 북한의 이런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미북 대화로 끌어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운영에 매여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예,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서는 강경하게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에서는 진전된 협상안을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이제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할지도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비핵화 문제에 관한 것은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어떤 입장 표명은 제가 볼 때 기대하기가 좀 그렇고요. 단지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새로운 이 만남이 이번에 있을 것이냐, 여기서 어떤 새로운 변수 내지는 돌파구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미국의 입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 최고의 압박 속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확고하게 했죠. 특히 이제 이방카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카가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어제 이제 새벽에 노무신 재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사실은 올림픽 이후에 할 걸로 봤는데 그걸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최대한의 압박을 전혀 변함없이 보내주겠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독자 제재의 내용보다도 시기가 나는 이번에 중요했다. 예. 이방카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이 방남에 앞서서 미국의 의지를 갖다가 표명을 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가 먹히지 않는다면 2단계 조치를 하겠다라면서 사실은 그 2단계 조치가 뭐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매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2단계 조치는 막 군사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한 대목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번 기회에 좀 기대를 거는 것은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이방카와 함께 온 그 샌더스하고 리쉬가 그 평창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샌더스 대변인이 비핵화 조치를 위한 조그만한 어떤 무브먼트, 그러니까 조그만한 움직임이라도 북한이 보연다면은 그것이 대화에 또는 어떤 새로운 관계의 모색에 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갖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방카가 온 것은 뭐 북한 대표단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샌더스 대변인이 오고 또 이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왔고 또 김영철이 오면서 지금 외무성 이런 관리를 대동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어떤 만남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뭐 서로가 거부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뭐 오늘 또는 내일에 있을 수도 있겠다.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어떤 조그만의 어떤 성이라든지 최소한 도발을 중지하겠다라는 예.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북한의 어떤 진전된 태도를 김영철이가 최소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열어놓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설명 다시 드리자면요. 예. 좌측이 조금 전 남북 출입사무소의 모습이고 우측이 이 시각 통일대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해져 오는 소식에 의하면 하행선이 지금 모두 꽉 막혀 있는 상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원들이 지금 인간띠를 만들어서 막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인원들이 현재 모든 도로를 다 막은 상황이어서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 예, 계속해서 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좌측이 조금 전에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발한 김영철 또 리성건 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저 통일대교를 이제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통일대교 하행선이 모두 꽉 막혀 있는 상태이고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뭐 인간띠를 만들어서 막자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차 의원님께서 이제 그 북한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대미 라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뭐 비슷하게 봅니다. 사실 그 북한 입장에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고 이제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북한의 사회가 굉장히 이중적인 사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적인 그 이제 어떤 발표 성격의 어떤 내용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뭐 체면이라든지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은 꾸준히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해왔는데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여주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핵과 미사일까지 개발을 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이제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무기 체계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것이 그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정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미관계 개선에 더 관심이 있다, 더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올바른 평가하고 타당한 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는 이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또 일정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을 주선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또는 대미 관계를 어떤 펼치는 전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책 흐름들을 보면 우선은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불신 구조가 너무 깊다 보니까 당장 미국하고 대화하기에는 좀 어렵겠다.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징검다리로 이제 남북 관계를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급한 거죠. 특히 이제 올림픽 기간이라는 게 지금 휴전 기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휴전이라는 용어도 저는 참 이게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전쟁을 중단했다는 그런 의미나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폐막식이 열리고 또 물론 패럴림픽 기간하고 합쳐서 이제 3월 25일까지 휴전이라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우리도 급하고 북한도 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인물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남쪽에 보내서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예? 우리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북한이 들고 올 메시지는 우리 정부한테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겁니다. 일종의 보정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의제는 비핵화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는 또 보다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 지금 한반도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라도 중단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재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밝힐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전망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북미 접촉 가능성은 청와대와 미국 측에 모두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이 미국 대표단에는 김 부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는 이 앨리슨 후커 미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국내에서 그러기 때문에 부인은 하고 있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북한의 외무성 인원이 일단 북한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에서는 북한 측은 대화를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초반에 내놓은 거에서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카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이런 이면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미국 사회 내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평창 기간 동안 만날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북한 간에는 이제 1월에 고위급 회담을 기점으로 정말 어렵게 오랜만에 대화 분위기가 복원이 됐는데요.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힌 바가 있지만 미국 간에는 그렇게 서로 으르릉 대면서도 2, 3개 채널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예.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측에서 다 일단 조율이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지금 후커 선임 보좌관이 온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후커 선임 보좌관이 온 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미 공조에 대해서 원래 이방카 보좌관은 이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예. 예. 트럼프의 의중을 보다 확실하게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후커가 이 서울에 와서 이면 접촉을 위해서 그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은 뭔가 지금 우리가 외무성 인원까지 왔으니까 온 김에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얼마만큼 기존의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름대로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 성의와 관련된 카드를 가져왔느냐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아예 안 만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 박사님 말씀에 이제 뭐 상당 부분 공감을 가면서도 예. 그래도 조금 여지가 저는 있겠다라고 보는 차원은 지난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예. 공식적으로는 뭐 만나지 않는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천안함을 가고 또 탈북자를 만나고 예, 그다음에 행보가, 이제 그런 등등으로 해서 뭐 그래서 그냥 안 만나구나 아예 그런 계획 자체도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우리 정부의 주선에 의해서 사실은 양측이 만나기로까지 했다가 만나기 2시간 전에 불발이 되었단 말이죠. 예, 북측에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이방카 일행의 이 면면 또 김영철의 그 방남단의 그 면면으로 볼 때 예. 어떤 그 이렇게 만남이 뭐 이렇게 사전에 됐다고 보기는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우발적인 접촉 내지는 이런 것을 그 어떤 준비를 해서라도 양측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만남. 그래서 그 가능성 자체가 전혀 배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후크 한반도 뭐 NSC 보좌관이라든지 예. 또는 북한의 외무성의 어떤 뭐 이렇게 그 멤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마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카 일행을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이게 역할 분담을 나름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방카는 아주 나름대로 대통령의 뭐 특사 내지는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평창 올림픽과 평화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본인이 밝힌 대로 예. 올림픽을 참가하고 미국 팀을 응원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아주 견고함을 갖다가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어제는 평창에 가서 실제 우리 김정숙 여사 또 강경화 장관하고 같이 3군데더라고요, 무려 3군데 경기를 참관하면서 본인은 그런 어떤 그 평화의 사도 내지는 그런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아주 그 지난번 이제 펜스 대통령이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면은 그런 거 갖다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미지를 완전하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 이면에는 이제 뭐 후크라든지 또는 샌더스 대변인이라든지 리시 상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정부 또는 이 북한과의 만남에 대비한 이런 것도 하고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샌더스 대변인이 북한 측에게 어떤 그 모종의 최소한 너희가 이런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이런 일종의 행보가 아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건은요. 예. 북한의 카드예요. 그 펜스 부통령 이 대화 무산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고 과연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 무산이 됐었냐 얘기가 됐는데 만약에 북한이 펜스 부통령이 별로 영향가가 없어서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무산이 된 거면은요 결국은 이번에 외무성 그 성원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개연성 있는 얘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계속 중재 역할을 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당시에 밝혔던 입장은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성의 있는 대화 안 하려면 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대화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면 펜스는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 강조할 거고 인권 문제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돼서 무산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는 게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들고 올 수 있느냐에 들고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의 관건이 이번에 미국 대화가 실제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접촉이라도 그게 달려 있다고 봐야죠. 예. 저는 궁금한 게 물론 지금 상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고 미국도 지금 현재 포괄적 해상 차단을 하면서 좀 사상 최고 수위의 제재에 나선 상황이라서 상황은 그런데 일단은 후커 보좌관도 그렇고 북한 외무성이 이번에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본 대화를 위한 어느 정도 의제 정리 정도는 만들어 놓을 그런 물밑 대화는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물밑 대화는 저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예. 일단 물밑 대화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신뢰 수준이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더군다나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북측하고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따로 물밑 접촉을 해서 의제를 조율한다? 그거는 뭐 저는 좀 가능하지 않는 얘기라 보고요. 이미 의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나 또 미국 입장에서 대화를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뉴욕 채널이라든지 유엔에 있는 이제 뉴욕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실무자 간에는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은 많이 교환이 되어 왔거든요. 사실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미 군사훈련 뭐 중단이라든지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 비핵화 고수의 전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비핵화를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북미 간의 의제는 이미 정해졌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이제 마지막 폐막식인데 불과 몇 시간 남지 않는 이 상황에서 북미 간에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북한이 우리 측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그 고위인사를 만나서 어느 입장 조율을 해서 이런 그런 이전보다는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그 과정, 그 과정만 있어도 이번 동계올림픽은 정말 의미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파주 통일대교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행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회로 이용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파주 통일대교의 이제 버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남 저지를 위해서 어제부터 밤샘 농성에 돌입한 상황이고 지금 보수 단체들도 꽤 많이 온 상황입니다. 일단 CIQ를 통과한 시각을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 10시 49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우회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좀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놓고 여러 논란과 또 공방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치열하고 또 거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 논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는 게 이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뇌 어린 결단을 했다라고 봐요. 국내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날 줄 알고 알면서도 남북의 화협력, 그다음에 이 모멘텀을 이 북한 비핵화까지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모양새도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이번에는 보통 바로 전날 통보를 하다가 25일 날 김영철이 오겠다는 거 23일 날 통보를 했어요. 자, 저는 적어도 천안함 유족들을 위해서도 하루 정도를 좀 늦췄다가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김영철 통보하고 몇 시간 만에 우리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관리들이 가서 거기서 나온 설명 자체가 대승적으로 저는 이거예요. 대승적으로 통전부장을 안 받을 도리는 없지 않느냐. 국내의 이 인물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직위를 보고 일단은 우리는 수용하기로 했다. 대승적인 저는 이 논리였으면 굉장히 무리가 없는데 논리가 옆으로 새버렸단 말이에요. 딱 그 인물이 천안함 이 주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어차피 지나간 얘기가 지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정파적인 판단보다는 제일 중요시하게 될 게 국민들의 가슴을 끌어안는 거예요. 천안함 유족들은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가 대 국가가 보통 어떤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국민 먼저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국민을 제대로 챙길수록 국가가 제대로 된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는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회담 준비를 하는 건 통일부 본연의 임무예요. 예. 그런데 다른 부처들도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슨 문서를 뒤져보니까 책임이 없다 그러더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 국방부는요, 천안함 유족들을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다. 이걸 이해해달라. 결과적으로 지금 김영철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희생된 이런 천안함과 같은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보장 장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는 여러분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을 했었어도 이렇게 논란이 될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저분들 자체를 그냥 김영철의, 특히 천안함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김영철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인식을 하지 말고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끌어안고 같이 아파해야 될 그분들로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부처 본연의 임무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한 의무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실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우회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CIQ에서 통일대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우회로가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통일대교를 오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이제 당당하죠, 사실은. 예. 여태까지 다른 대표단들도 계속 통일대교를 다 이용해 왔지만 예. 그러나 이제 통일대교가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만약에 우회로를 썼다면 이제 통일대교 북쪽에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도로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근데 저기서 지금 문제는요, 통일대교를 가지 않고 우회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민간이 가지 않은 우회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군사작전 도로예요. 그러면 좀 어떤 문제가 있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결과적으로 예. 지금 어쨌든 모양새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저분들도 좀 이제 풀고 저희 농성을 풀고 이 정도는 이제 보여줬다 해서 차라리 어쨌든 북한의 대표단이 오는데 대교가 아니라 군사작전 도로를 이용을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군사작전 도로를 이제 폐막식에 참가를 하게 남북 대화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이 교류 협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그 길이 아니라 우회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좀 궁색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우회로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은 CIQ를 이동 이제 시작했을 시간 좀 역산을 해보면 예, 이제는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저 길을 막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열어줘야 될 단계예요. 여러 가지 어느 도로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 길이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저 길을 가지고 과거에 개성단에서도 오고 갔고, 그다음에 각종 대표단들이 오고 간 길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 안 하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평창 예. 기간 동안 대화를 하려면 대표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 길 열어야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차 박사께서 말씀하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고뇌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일종의 참 동의 내지 합의를 갖다가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천안함 가족들, 유족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상당 부분 저걸 갖다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김영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가는 이미 정부도 부담을 가졌고 또 그만큼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뭐 기자들한테 11쪽짜리의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해를 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은 김영철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최소한 그런 입장이 지금 그 정부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북한한테 저 전통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김영철이라는 개인이 오는 것은 통전부장으로서 이해는 가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 내지는 예. 응? 예를 들어서 뭐 과거 그 통전부장을 했던 누구죠? 저 김양건이요. 김양근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또 이번에 그 뭐 누구죠? 왔던 그 이성근이 같은 경우만 해도 수행을 해서 이미 다녀갔기 때문에 예. 또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파트너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성근이가 와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한두 번 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래서 온다면 그런 것을 갖다가 수용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동의를 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지 작업을 거쳐서 김영철이가 온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은 낫을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덜렁 김영철을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전혀 뭐 문제가 없었던 양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 남북 군사회담을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만났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번에 김영철이가 오는 것은 이것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재전에 재전에 북한의 대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이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이런 노력을 사전에 좀 할 필요는 없었는가. 그 점이 조금 아쉽다는 저는 생각이 지금이라도요. 예. 지금 그 파주통일대교에 그 지금 천혜성 차관은 나가 있지만 예. 지금 남북 대화를 앞으로 하게 나갈 각 부처의 수장들이 가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한 측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 우리 분위기가 전달이 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김영철을 내려보낼 때라고 통보할 때의 실제로 심정이 어쨌든 김영철이 원래의 스타일로 볼 때는 기자들이 저런 질문을 할 땐 굉장히 공세적으로 한마디 할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충분히 이게 전달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저분들하고 얘기를 설득을 해서 길을 열어주는 모양새를 그 택하는 게 가장 이 우리 사회의 강점을 대화를 통한 그리고 다원성의 의견들은 다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론이 어느 정해지면 거기에 단합력을 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에 저러다가 지금 오늘 만약에 예상대로 방안을 못했다. 의외로도 아니고 방안을 못했다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예. 지금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또 하나의 우리 쪽에 대한 책임론의 빌미가 제공될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지가 벌써 시간이 1시간도 넘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남북 관계 연구를 뭐 꽤 오랫동안 했는데 예. 남북 관계가 잘 돼도 문제고 남북 관계가 참 안 돼도 문제고 참 그런 걸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제 착잡하기 참 이를 데 없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 목표는 이제 정말 분단 극복이 돼야 되겠다. 정말 힘을 합해도 지금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결국은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원을 너무 좀 소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 부분도 우리 차도현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 한편으로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연구자로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이 지금 굉장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만 두고 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해서 각자가 그냥 상대방을 어떻든 제압하기 위해서 뭐 모든 수단을 지금 동원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그러면서 이제 진영 간의 싸움이 아주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를 만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밀릴 수도 있었는데 각종 의제와 국정 의제와 관련해서 밀리다가 북한의 문제적 인물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공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정말 김영철이라는 인물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정부가 좀 잘못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천안함 가족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전에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가 뭔가 좀 미흡한 대처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북한 대표단이 이제 우회를 이용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물리적 충돌이 가져올 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잘 끝나고 있는데 저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저게 오히려 더 이슈가 되고 기사화가 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나름대로 업적 성과들이 또 어느 부분 또 훼손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네.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폐막식이 열리는데 폐막식도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게끔 그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제 그 분당국이 우리가 이제 본질을 갖고 있는 어떤 분열과 갈등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평화가 한 단계 진전된 상황을 우리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우회로를 지금 이용했을 거로 보고요.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이 과거에 이제 김여정 특사단하고 달리 일반 우리 남측 일반 대중들하고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변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사살까지 하겠다, 뭐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수적인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가져올 정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에 미칠 아주 부정적 영향을 고려를 한다면 불가피하게 대중적인 어떤 노출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사전 국민적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다는 부분은 제가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김영철이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방랑 기간 중화에 어떤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요? 천안함 내지는 그동안의 어떤 대남 도발에 대한 어떤 뭔가 조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은 저 상황은 제가 볼 때 오늘 내일 모레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지고 악화되고 국민 감정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이 김영철에게 온다 그러니까 첫 메시지가 천안함부터 가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우리 국민 일각에서도 상당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김영철도 앞으로 남북 관계를 스스로 푸는 장본인이 되려면은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얼음 마음을 갖다가 풀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액션과 제스처나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과거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또는 나는 새로운 평화의 사도다라는 식으로의 행동으로는 제가 볼 때 국민적으로 그런 이해를 구하면서 가기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우리 국민적인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 이런 것들은 본인이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차 의원님 그 만약에 우회로를 이용을 하게 됐다면 네. 이제 정해졌던 통일대교를 건너지 못하게 된 건데 네네. 그 의미와 좀 상징으로 봤을 때 회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회로를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이 통일대교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는 좀 모양새는 안 좋죠. 그리고 예.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떤 우회로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2, 3차 논란이 또 벌어질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일단 우회로를 이용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안 오는 것보다는 와서 일단 폐막식에 참가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완결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예. 뭐 혹시 저는 그 김영철 파견한다 그러게 뭐 이번 김에 와서 혹시 뭐 비핵화라든가 아주 깜짝 놀랄 제안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자기 상징으로 움직이는 체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한도 자기 대중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뭔가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북한 매체들을 통해서 비핵화 없다. 핵무장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 이거를 지금 갑자기 뒤집기도 힘들 거고요. 북한의 기존 입장이 뭐예요? 천안함은 우리가 조작한 거라는 거고요. 연평도는 우리가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걸 여기 와서 만약에 김영철이 사과를 하게 된다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통성의 근원들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못할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방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혐오스럽다라고 해도 일단 이 분위기, 대화를 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싫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 안 된다? 그러면 전쟁하고 난 다음에 휴전이란 거 할 수 없어요. 정전이란 거. 왜냐하면 좀 전에 싸운 존재인데요. 갈등하고요. 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우리가 북한을 변화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위원님 아까 하셨던 얘기 중에 원래 같으면 기자들의 질문에 네. 한마디 했었을 건데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네. 뭔가 확실히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갖고 목적성을 띠고 확실히 왔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확실히 좀 와닿거든요. 제가 이제 남북 고위급 대화부터 해서 남북 접촉했던 분들을 중간에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분들의 말들을 모아보면 북한의 태도는 뭐 정말 선례가 없었다. 전례가 없이 협조적이었다. 과거에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정말 소모적인 기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북한이 양보를 하더라. 이제 그 정도로 남북 대화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신년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한번 개선시켜 보자. 이게 이제 우리 남북한이 사는 길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신년사에서 전달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이 통일전선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은 남쪽 TV를 거의 다 봅니다. 이 연합수 TV도 지금 시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 여론이 어떻다는 걸 다 이렇게 아주 추적 관찰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본인으로서도 이제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제 기자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뭐 좋은 얘기를 해도 논란이 될 거고 또 안 좋은 얘기 해도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제가 이제 남북관계 오래 연구를 해보면 남북관계가 아주 이게 경색이 심하고 대결과 이럴 때 심할 때는 정말 이게 뭐 너무 민감하죠. 뭐 굉장히 호전적인 의사, 뭐 심지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남북관계가 남북 대화가 또 진전이 되고 뭔가 교류 협력이 또 활성화되면 굉장히 또
우리 국민들에게들이 듣기 좋은 얘기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죠, 사실. 예. 지금은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보겠다는 목적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도착을 하게 되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올림픽 기간이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어떤 역할을 좀 기억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이후에 좀 한반도 정세를 좀 짚어보자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상 UN 그다음에 미국 제재 그다음에 우리의 제재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북한 대 세계의 구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지금 딱 이 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사실상. 예. 그런 차원에서 평창이라는 평화의 제전이 만들어졌고 그 평창이라는 평화의 제전에 북한이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오늘까지 왔고 예. 문제는 이제 평창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역시 제가 볼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은 자기가 그만큼 고립이 되고 사면 초과의 입장에서 허세를 부리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그런 소위 말해서 레토릭, 수사적인 어떤 위협을 이제는 접어야 된다. 그 패러다임 가지고는 지금 안 통한다는 겁니다. 예. 이 국제사회에도 안 통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특히 안 통하고 예. 까딱하면 지금 잘못하면은 어떤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가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2단계 조치라는 것은 뭐 여기서 얘기 안 해드려도 사실상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듯이 매우 불행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그런 사태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얘기 안 해도 거의 사실상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비핵화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끔 새로운 방향을 스스로가 제시하지 않으면은 금년 이 평창 이후의 봄은 정말 새로운 이 12월 이전의 그런 관계로 리셋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새로운 불씨가 만들어져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비핵 관계를 푸는 새로운 전기로 갈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분기점의 핵심은 북한의 선택이다. 북한의 선택을 제가 조금만 한때도 미국도 우리 국제사회도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자세를 갖다가 전혀 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년 봄은 더 험악한 봄이 될 수 있고 정말 잔인한 봄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제가 볼 때 과거의 패러다임을 빨리 벗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